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이 나미비아 인형을 소개할 건데요. 이게 인형입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죠. 이 인형은 나미비아에서도 특히 헤레로 부족의 인형이고요. 헤레로 부족 여성의 오호로코바라는 옷입니다. 옷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되게 드레스죠. 화려하고 길고 풍성하고 좀 그런 특색이 있는데, 사실 나미비아는 더울 때는 온도가 섭씨 5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보이는 특징이긴 한데, 옷과 이 머리 장식,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멋을 많이 낸 옷인데, 사실은 이 옷 속에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잖아요.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1884년부터 독일의 식민 통치에 놓여졌고요. 1915년에야 이제 독일이 이제 나미비아를 떠나가면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저도 나미비아 이 헤레로 부족 인형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독일이 이 나미비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1884년에 시작된 독일의 이제 식민 통치가 점점 심해지고 횡포도 더해졌겠죠. 그래서 1904년에 이제 헤레로의 부족장이었던 사무엘 마하레로가 이제 지휘를 해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헤레로 부족은 남아 부족하고 같이 이제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독일군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특히 잔인했던 게, 이게 전투 중에 헤레로 부족들을 사막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나미비아에 사막으로 유인을 해서 부족들이 또 도망도 가고 그렇게 사막으로 다 몰려든 거죠. 그런데 물이 공급되는 길을 끊어버렸고, 심하게는 물에 독을 풀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사막이 원래 물이 좀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마저 이제 물을 끊어서 나미비아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이제 탈수 증세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방법도 그렇고 피해자 규모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독일군과 맞서 싸우기 전에는 8만 명에 이르던 헤레로 부족이 불과 3년 만에 15,000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80%가 그렇게 희생이 된 거죠. 근데 이 헤레로 부족 여성의 옷차림 오호로코바는 사실은 독일군이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서 입으라고 강요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독일 여성의 옷차림을 그대로 입은 거죠. 헤레로 부족 같은 경우는 원래 여성들의 옷차림 거의 별로 걸치지 않는 발라의 차림이었는데, 이렇게 독일에 의해서 억지로 처음에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레로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옷을 이렇게 버리거나 바꾸는 대신에 나미비아 스타일로 변신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드레스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미비아 여성들의 솜씨와 취향이 덧붙여져서 아주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독특하고 개성적인 옷차림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호로코바 옷차림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요 머리 장식이에요.
이렇게 뭔가 위로 솟아 있죠. 예, 이렇게 솟아 있는데 이거는 소의 뿔 모양을 닮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헤레로 부족이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소가 특히 그렇게 이제 중요시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를 상징하는 뿔을 이렇게 머리에 하는 거죠. 그 헤레로 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헤레로 여성들의 이 소뿔 모양을 닮은 이 머리 장식 이름은 오치카이바라고 합니다. 속은 이제 종이 같은 걸로 채워서 뿔 모양을 잡은 뒤에 이렇게 치마하고 같은 무늬와 재질의 천을 더 씌워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도 당했고 그렇게 그런 아픔이 있어서 아예 보기도 싫을 수도 있는데, 헤레로 부족은 이 옷을 뭐 이렇게 없애는 대신에 헤레로 부족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해요. 그 독일의 빅토리아 시대 옷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를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헤레로 부족 여성의 옷차림이 이렇게 빅토리아 시대에 이제 독일 여성의 옷차림이었다고 한다면, 헤레로 남성들의 옷차림은 그 예전에 이게 전쟁을 벌였던 상대 독일군의 군복이에요. 그게 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독일군과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헤레로 남성들은 그때부터 그 독일군의 군복을 벗어서 자기가 입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어떤 의식, 간절한 의식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전쟁에서 그런 어떤 이길 수 있는 기운을 상대방을 옷을 입음으로써 그런 걸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독일군의 군복을 벗겨서 자기들이 입었고요. 조상들이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 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짐 노텐이라는 사진가가 이 헤레로 부족의 남자와 여성의 옷차림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치러야 했던 그 전쟁의 아픔과 옷차림의 연관에 대해서 전시회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헤레로 부족의 전투를 이끌었던 이제 부족장 사무엘 마하레로는 이제 전쟁 직후에 보츠와나로 가서 거기서 이제 1923년 3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해 8월에 나미비아로 옮겨와서 나미비아 중부에 있는 도시 오카한자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미비아에서는 매년 8월 23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서 사흘 동안 이 헤레로 데이라고 해서 이 부족장에 대한 추모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또 사과를 비교적 잘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미비아 헤레로 부족에 대한 사과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 대장 학살이 있었던 1904년에서도 112년이 지났을 때 2016년 7월에 이제 헤레로 사람들과 나미비아 정부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인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면 보통은 만나게 되는 것들이 뭐 전통 의상이라든가 전해내는 풍습들이 많은데 참 이렇게 너무 참혹한 비극의 역사를 마주해서 좀 참 우리가 아는 비극적인 역사도 많지만 참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구나 싶고요. 사실 이제 인형들 중에서는 그 조금 남아메리카 수리남의 코토미시라는 옷이 있어요. 그것도 이 옷만큼이나 이렇게 이제 부풀려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그 여성 노예들이 그 당시 네덜란드 농장주들의 성적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뚱뚱하게 입었던 게 있습니다. 참 그걸 보고도 좀 마음이 그랬는데 참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어리석고 야만적인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이 나미비아에서 지금 헤리로 여성들은 역사의 아픈 기억을 잊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을 우울하게 입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옷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옷을 더 화려하고 멋지게 패션적으로도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